계속 오른다고 영끌에서라도 집 사라.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했었죠. 언제까지? 작년 말까지. 자, 9월 기사예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2월, 올해 1월. 대출 조여도 집값 오른다. 내놨다 하면 신고가 경신. 내놨다 하면 신고가 경신인 것들만 골라서 집어서 했었죠. 이런 경신들이. 그래서 강한 상승 요인. 추석 이후 집값 더 오른다. 강남권 상승이 마용성. 강남권도 안 올랐는데 강남권 상승이 마용성이야. 집값 더 오른다. 계속 집값 오른다는 말 통해서 지금이라도 매입해야 되나? 사실상 엄청나게 무리해서 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기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에 넘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세금은 오른다. 요걸로 하반기에 다시 띄우려고 원경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월이 돼서도 뭐라 그래요? 주춤한 거래에도 안전자산 믿음 여전. 안전자산이 뭔데? 변동폭이 적은 걸 안전자산이라고 불러요. 떨어지지 않는 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실물이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맨날 금도 실물이고 부동산도 실물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실물인 중고차 가지고 있는데 왜 가격 계속 뚝뚝 떨어져요? 안전자산인데. 자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동산도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명품 시계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 떨어지는 거는 왜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동차도 자산이에요. 근데 왜 그건 떨어져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의 정의는 뭐예요? 변동폭이 작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금, 현금, 뭐 미술품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죠. 언제부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었다고? 무슨 안전자산 믿음 여전이에요? 숨 고르는데 안전자산이에요? 거래 절벽은 유지되는데 수요는 죽지 않았다는 게 뭐 어느 나라 말이야 도대체. 강남 상구 30%가 신고가. 30%는 신고가면 나머지 70%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면 사람들 안 들어오는데 요즘 공인중개업소 폐업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안입학 2억 더 올랐다. 강남 배짱 호가. 배짱 호가. 그리고 이거 굉장히 수상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배짱 거래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45억 거래 나왔었죠. 그 뒤에 39억 8천 나왔죠. 중위 가격은 갑자기 왜 올랐어요? 중위 가격 어디서 올린 거예요? 호가만 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가만? 최고가 떨어졌죠. 특히 요 단지는 뭐예요? 예전에 15억 16억 할 때 요거 매물 다 내리라고 해놓고서 한꺼번에 20 몇 억씩 올렸다고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담합해서 조장해가지고 가격 띄웠고 중개사들한테 수수료 준다고 이게 맞는 가격이라고 홍보해라 하고 구라치고 다녔던 그 단지 아니에요? 여기서 호가 오른 게 무슨 강남을 대표하는 호가예요? 서울에 사기꾼이 한 명 있으면은 자산 10만원 있는데 10억 가지고 있다 뻥치면은 자산 10억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기가 대표하는 단지가 됐어요? 사기꾼이 득세하면서부터 대표하는 단지가 된 거죠. 선도 단지 넣어주고. 아직도 그러고 있을지 조사는 해봤어요? 왜 언론에서는 가격 떨어진 것은 증여성 거래일 것이다 라고 예측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없죠? 그러면 저기는 이미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담합해서 내가 조장했고 중개사들한테 1억씩 땡겨주겠다고 했다. 1등한테 1억 땡겨주겠다고 했다. 제일 비싸게 파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담합해서 집값 띄운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호가 담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저거는 믿어서 올려요? 핵심은 뭐예요? 작년 8월부터 떨어졌다. 전국 집값이 8월의 고점을 지나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나? 최고점 대비 27.9%까지 하락했다. 언제? 지난 1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졌고 계속 오를 것이고 강남은 여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실거래가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서울도 12월 최고점 하고서 1월 빠졌다고 그러죠. 다 빠졌는데 안 빠지긴 뭘 안 빠져. 요 사이트 자체가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웬만하면 여기는 유리한 자료를 많이 낸다.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경우 누구한테 설문조사해요? 아니 여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사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삼땡증권, 뭐 핫땡증권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조사해봐요. 부동산이 최고라고 하나 주식이 최고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했죠. 그래놓고 이제 또 말도 바꾸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폭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13 대책 시작되기 전에 9.13 대책의 핵심이 뭐였어요? 9.13 이후 신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요거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매입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매물 잠길 현상이 더 심화되고 집값이 더 뛸 수도 있다. 집값 올린 주택 임대사업자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떴다고 조장을 하니까 정부에서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임대사업자가 영향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만 집값 올렸다고 안 했죠. 임대사업자가 집값 올린 것에 대해서는 올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요즘에 뭐라 그래요? 지들이 아니래요.
이걸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임대사업자 규제한 정부 탓. 아니 정부가 썩어서도 언론이 똑바른 게 원래 맞는 세상 아니에요? 정부가 썩었어도 언론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다, 그게 맞는 세상이지. 아파트 비중 최대 16%. 아파트 쓸어담아 폭리 통계 뜯어보니 착각 무슨 착각이야. 상승론 말하는 유튜버들 다 뒤져봐요. 20대 30대씩은 기본으로 투자했지. 임대사업자 제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놓고서 그 인간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다르죠. 왜? 2020년 말 16%인 요거밖에 안 됐다, 요거를 볼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정책 전에는 아파트 비중이 얼마나 됐냐를 봐야지. 임대사업자 정책 자체가 임차인들 많이 받는 데 있잖아요. 원룸, 뭐 빌라, 다가구 이런 데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받아서 원래 했었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배지나 보유세 합산배제를 주니까 그때부터 아파트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총 비율이 적다. 쉽게 설명해서 국산차는 혜택을 엄청 많이 주고 외제차는 혜택을 안 줬어. 오히려 더 세금 때렸어요. 그런데 외제차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외제차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외제차 비율이 16%까지 늘었다. 그런데 외제차 혜택 때문에 외제차 비율 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를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원래 이런 데서 임대사업자를 하는 거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니까 아파트까지 흘러 들어간 거다. 왜냐면은 임대사업자는 사실 소득세나 이런 것만 좀 깎아주면은 그런 거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랑 보유세 합산 배제까지 엄청난 혜택을 준다니까 아파트 사고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눈치 빠른 인간들이 먼저 한 거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런 거 소개해 준 거고,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왜? 원래 임대사업자들은 월세 받는 게 임대사업자들이지. 전세 여러 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예요? 그 사람들 다 갭투기꾼들이지. 그 갭투기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거고, 그 핵심이 양도세 중과 배제랑 보유세 합산 배제였다. 거래량 감소되었으니 하락장 아니다. 요거는 늘 까고 있죠? 정상적인 거래,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2018년 떨어질 때도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2020년 초에도 잠깐 집값 떨어지죠? 그때도 정상적인 거래 아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로존 터졌을 때는, IMF 때는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91년도에는 거래량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97년도엔 집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때도 정상적인 거래량이었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정상적인 거래는요, 없어요. 왜? 정상적인 거래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계속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량은 실수요들이 거래하는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량이고, 집값이 뜰 때 가수요들, 그 다음에 고점에 올랐을 때 공포수요들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안 나오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실수요마저도 안 사기 때문에 진짜 정상적인 거래량까지 떨어지려면은 진짜 하락장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난 뒤여야 되는데, 하락장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저점 찍을 때쯤, 그때가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투기 수요 빼야 되는데 투기 수요들은 그때쯤 되면 혜택 엄청 받으니까 다시 몰려 들어오고 있죠. 정상적인 거래량이 없다. 그래서 가수요들이 빠지면서 실수요들만 남았을 때 그때 하락장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나면 다시 오를 것이다.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나면 다시 오르겠죠. 그렇게 가수요까지 낀 거래량이 될 정도로 늘어날 일은 없다. 왜냐면 취득세가 강화되고 금리가 강화되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제는 월세 자극하고 있습니다. 420만원에서 510만원. 아이고 이거 한 건 거래됐다고 또 기사에서 엄청 나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뭐 월세가 취소 수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남이에요. 22년이죠. 1년 전에 165만원이었는데 지금 1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잠실 트리시움 8억에 120 거래됐는데 8억에 50 거래도 뜨고 있어요. 160 거래됐는데 140 거래 뜨고 있고. 들쑥날쑥하잖아요. 월세를 저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전세든 월세든 한 단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표본이 나올 정도는 돼야지 비교를 해야지, 한 건 한 건 거래되는 것마다 다 올랐네요 하면 떨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중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8사고 똑같은 10층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같은 동이에요. 완벽해. 아예 집이 옆집이야. 그래도 전세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집은 그냥 방치, 한 집은 올수리에다가 샤시 이런 거 올수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더 쳐주거든요. 이런 거 하면 전세값 한 2, 3천씩 더 받아요. 근데 얘가 먼저 거래되고 얘가 나중에 거래되면 전세값 폭등,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한 건 거래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뒤져보면 어디든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보세요. 2억에 180까지 됐다가 2억에 120 하고 있어요. 3억에 260도 찍었다가 3억에 119 하고 있어요. 1개월 만에 폭락. 여기도 2개월 동안 폭락.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저런 말을 믿고서 월세 가격 올라가네, 왜 월세 가격을 저런 식으로 표시하겠어요. 영끌에서 샀더니 상투, 뒤늦은 후에 경주구 약주냐. 저희가 영끌을 계속 다룰 수 있는 이유, 반면교사하라고 다루는 거죠. 반면교사하라고 다루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영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끌 안 하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조롱했죠.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살아. 영끌에서 산 김 과장이 영끌에서 안 사고 현금만 모은 이 부장보다 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서 사람을 무시를 했죠. 집을 안 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어때요? 모 학교에서 집을 산 사람들 자녀가 집을 안 산 사람들 자녀를 조롱하고 무시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다들 격분하죠. 근데 왜 언론이 그런데 격분하지 않아요? 못 모르는 애들이 그러면은 차라리 이해를 하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언론은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데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뭐 걱정해주는 척이야. 뒤늦은 후회요? 니들 때문에 생긴 일들 아니에요. 결론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옳은데요. 믿으실 거예요? 아, 산 사람들은 믿으라 그래. 안 산 사람들이 지금 추세를 보고도 믿음이 가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속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안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는데 입금하기 전에 누군가가 알려주면은 그래도 입금해야 돼요. 그래도 입금하는 사람들은 꼭 당합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는 언론에서 말하는 행태가 보이스피싱 형식이다. 얼굴 깐 보이스피싱밖에 더 되냐. 이제는 속지 맙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